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일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본 측은 한국 시찰단이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찰단의 성격과 한계를 명백히 규정했습니다. 현장만 둘러보는 시찰로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일본에 도리어 면죄부만 주게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부 합의로 이루어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과 관련해 일본 측이 최근 한국 시찰단의 성격과 한계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安全、ALPS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 이 때문에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더라도 일방적 설명을 듣거나 현장을 둘러보는 수준의 단순 시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찰은 말 그대로 그냥 둘러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오염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짧은 시찰 일정과 일본 측의 통제 아래 엄격한 과학적 검증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찰단이 과연 그 짧은 기간 동안 처리 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이 시찰단이 과연 검증할 수 있는가. 또 한국 시찰단의 방문 자체가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짜여진 프로그램을 관광하러 가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번 시찰단을 마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접해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과 반대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진군 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 철회와 함께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의 사태를 보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 따르는데 원자력을 먼저 갖고 있었던 그런 국가에서 이런 무책임하게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과 해법을 제시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북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포항 출신의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돕게 됩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봄 전국적인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과수 재배 단지인 죽장 지역도 냉해 피해가 심각한데요. 수확량을 기준으로 사과는 50% 이상, 자두와 복숭아는 80%에서 90%까지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대가 높아서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포항시 죽장면 2마리 사과밭입니다. 이맘때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올해는 꽃이 대부분 말라버려 열매를 구경하기조차 힘듭니다. 지난달 사과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등 이상 저온이 지속되면서 과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 불량이 대거 발생한 겁니다.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지금 꽃망울이 요런 식으로 약간 맺어야 되잖아요. 한 개도 맺은 게 없잖아요. 다 맞은 거예요.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해 일부 보상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올해 농사 수입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8, 90%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밭으로 따지면. 이걸 처음 겪었어요. 한 25년 농사를 짓는데. 저도 뭐 방법을 모르겠어요. 인근 자두밭은 더 심각합니다. 열매가 거의 달리지 않아 수확을 아예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거 100% 진짜 100% 맞습니다. 올해 수확할 게 없어요. 냉해를 입은 과수는 올해 수확 감소는 물론이고 나무가 웃자라는 등의 부작용까지 더해져 내년 농사도 걱정입니다. 이게 수영 유지가 안 되고 그냥 생식 생장만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무가 웃자라는 거죠. 웃자라는 거를 방지해야 되면 가지를 늘어뜨려서 눕혀야 되고 유인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건비는 더 들고 방제약도 더 들어가고. 포항시가 집계한 죽장면의 과수냉해 피해 신고 면적은 지금까지 사과를 중심으로 383헥타르, 전체 과수 재배 면적의 76%에 이릅니다. 한편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농작물 냉해 피해가 심각해 피해 면적이 3,522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2차 전지 관련 투자가 급증하자 포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현재 조성 중인 블루벨리 국가산단을 2차 전지 맞춤형 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포항시는 블루벨리 국가산단의 입주업종 확대와 분양가 인하, 염방류수 처리 방법 개선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의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인 포항 영일만 산단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블루벨리 국가산단에는 포스코 퓨처엠, 절강화유 코발트 등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대구를 찾아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째 된 날인데 민주당은 이른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정부를 향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년간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 대화를 복원하라고 촉구하며 내각의 대대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정치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도 출범 1년이 된 지금이야말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구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다니다 숨진 10대 환자 사례를 언급하며 제2대구의료원 건립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시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실 쇄신을 강조하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과 김은혜 홍보수석 교체,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엔 대구시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민주당의 도움으로 잘 통과했다며 앞으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시장은 특별법을 거의 다 만들었으며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철도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도 주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거나 그럴 리는 전혀 없고 사실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애쓸 겁니다. 간호사법 국회 통과를 두고는 둘 사이 시시비비를 논하는 설전이 오갔습니다. 또 홍 시장이 민주당 대구시당이 악의적인 논평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대구시에 대한 비판을 불편해하자 이 대표는 논평은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경북의 생산과 소비, 수출이 동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 경북 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경북의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출하는 1.7% 줄고 재고는 3.8% 늘었습니다. 수출은 12% 감소했고 수입은 21.4% 늘었는데 설비 투자 지표인 기계류 수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살아나던 대형 소매점 판매도 1.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은 61.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올랐지만 나머지 지표들은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닷새 뒤인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요즘 교육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구교사노동조합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대구 지역 교원들에게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7명 이상이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말했고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될까 교권보호위원회도 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대구 교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6%인 864명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2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교육부 고시 개정으로 교권 침해 새로운 유형으로 반영된 의도적 수업 방해가 23.8%로 두 번째로 높았고 협박 12.7%, 공무방해, 업무방해 10.4%, 상해 또는 폭행 7.4% 순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눕는다든지 의도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든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더 이상 교실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허다해져가지고.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사가 학교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지만 74%인 841명의 교사가 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열지 않은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악화 우려 21.6%, 교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21.6%, 개최 절차적 부담 18%, 개최에 따른 교사 본인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 14.2% 순이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게 만든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원치유센터나 교권보호법률지원단이 조금 더 강화되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 혼자 고통받고 괴로워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교육 현장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경우 보복성 아동학대 민원과 신고 등 학부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냉천 상류의 오어지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주에 들어왔고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여러 가지 과오가 중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홍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포항과 경주 등에 올해 7월까지 맞춤형 홍수 대책을 우선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가 집중됐던 포항에는 항사댐 건설에 속도를 내고 인공지능, 가상 모형 기반 도시 침수 예보를 내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는 코리아 컨퍼런스 제니주 회장이 포항을 찾아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니주 회장은 포항시청과 스타트업 창업 거점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방문해 원소프트다임, 마이다스 H&T 등 지역 혁신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코리아 컨퍼런스는 해외 대기업 및 벤처 캐피털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며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